자,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외국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그것도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있다면 매수해 보시겠습니까? 자, 경기 침체니 리세션이니 온갖 위기와 공포를 조성하고 있지만 진짜 침체가 와도 데미지가 크지 않을 산업이 있다면 매수하시겠습니까? 지금 중동 전쟁이 생각보다 전면전이 커질 것 같고 미국도 개입할 것 같죠? 아차하면 정말 이번에는 세계대전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중동 전쟁으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매수하시겠습니까? AI 주도주 흐름이 종결되고 새로운 주도주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했다면 매수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할 거면 마음 먹고 똑바로 실행하세요. 주식은 고민이 하루라도 더 길어지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국내 시장 마이너스 4%대의 하락이 나타났었습니다. 이걸 가지고도 우리는 폭락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의 3배에서 4배 정도 더 큰 오늘 어마어마한 역사를 쓰는 폭락장이었습니다. 올림픽에서도 지금 역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도 빠꾸로 역사를 쓰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상황을 백날 첫날 분석하고 내용을 전달을 드려도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는 더 나은 전략을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상승도 못 맞춰서 물려있는 상황에 보유하고 있는 거 오르고 새로 매수할 거 빠지면 사려고 한다? 이건 더 어려운 확률 아닌가요? 내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업이냐 다운이냐 이거 5대5인 확률도 못 맞추는데 내가 물려있는 게 올라가서 파는 시점에 새로 매수할 종목은 빠져 있어야 된다. 이거는 확률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주식은 확률 게임이에요. 근데 더 말도 안 되는 어려운 확률을 노리고 있으니까 수익이 날 리가 없겠죠. 자, 지금부터 딱 6에서 8개월 뒤에 이 영상은 누군가에게 인생 역전을 부를 영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뭔가 대응을 위한 결정과 선택보다도 초보자라서 아직 주식에 대한 투자 경험이 부족해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 폭락장 잘 견디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입 아프게 말하고 있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100% 무료로 돈 한 푼 받지 않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죽어가는 계좌 살리셔서 수익 잘 나면 커피나 한 잔 사주시면 저는 감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만 매수하기 아까워서 딱 한 번만 제대로 딥하게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내용이 됐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과 고충을 저에게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갈아타야 될 종목이 필요하면 주도주라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시고 교체부터 전략까지 모두 싹 다 정리해서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나는 당장 전문가의 손길이 좀 필요하다, 바로 정규반에 입성해서 제대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시지로 정규반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 그 외에 별도로 궁금한 거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였는데 그 하락에 대한 이유를 제가 7가지로 이렇게 나열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멘탈이 무너지셨는지 바로 앞에 올려드린 영상을 별로 시청을 잘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앞에는 HLB 주주님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이번 영상은 또 다른 구독자님들이 보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만 좀 드리고 핵심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 오늘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타났는데 이 정도의 하락이면은 우리 금융위기급 하락이다. 진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어요. 근데 금융위기급의 하락이 나타났다 그러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박살이 나면서 환율이 좀 올라야 돼요. 환율은 오히려 올라줘야 되고 또 원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몇몇 매크로들의 움직임도 같이 연동되어서 변동성을 나타내는데 자, 오늘은 이례적으로 증시가 무너지는데 환율이 큰 변동성이 없었어요. 오히려 최근에 달러는 빠졌습니다.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매크로 단에서는 미국 장단기 금리 모두 다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 말은 즉 달러가 빠지고 미국 장단기 금리조차 다 빠진다라는 것은 어쨌든 미국에 대한 경기의 우려감이 커진다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렇죠? 일단 이 기본 뼈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하나씩 좀 먼저 살펴보면 최근에 나스닥 시장을 정말 크게 상승으로 이끌었던 게 바로 이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모멘텀을 타고 시장 상승에 기여를 했죠? 바로 AI라는 모멘텀입니다. 자, 그래서 AI라는 모멘텀을 끼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최근의 실적 발표 내용들을 보면 실적이 크게 부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잘 나와줬고요.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뭐 크게 특별하게 매출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딱히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캐펙스 같은 경우에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AI 버블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오픈 AI 있죠? 오픈 AI가 2024년에 대략적으로 하나로 약 7조 원 정도의 손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자금 조달을 더 빠르게 공격적으로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AI에 대한 사업에 불확실성이 생기고 있고 실제로 AI를 탑재해서 지금 현재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뭐 그렇다 할 만한 매출이나 이익을 크게 내고 있지 못해요. 오히려 엔비디아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로부터 GPU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돈을 많이 벌었죠. 얘는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었지만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큰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 혹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 때문에 AI에 대한 버블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그동안의 주도주의 역할을 해오던 그 흐름이 이제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의 하락세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 지수에 대한 하락도 같이 하방으로 이끌려 내려올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하락이라는 것은 지수의 하락까지 같이 견인을 하는데 이렇게 무너질 때는 또 숏 배팅을 해가지고 하방에다가 배팅을 해서 같이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그러한 수요들도 몰리겠죠. 자, 그래서 빅테크 중심으로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같이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 자, 그러면서 이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매크로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 ISM 제조업 발표되고 나서 시장 크게 무너졌죠. 고용지표도 발표되고 나서 크게 무너졌죠. 금리 인하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가를 원하는 목표에 잘 잡아서 내리는 정상적인 금리 인하, 혹은 지금처럼 경기 침체, 리세션이 우려가 돼서 내리는 금리 인하, 물가가 안정을 취하고 나서 내리는 금리 인하는 굿입니다.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내리는 금리 인하는 배드예요. 지금 현재는 그럼 뭡니까? 이거죠, 이거. 요게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이제 4.1에서 4.3까지 올라오고 실제로 고용 지표들의 여러 가지 데이터가 쫙 발표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의 순환 사이클 주기를 놓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딱 나눠요. 그래서 경기의 최정점에서 꺾여서 이제 둔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기준치 이하로 진입을 하면 이제 경기 침체 국면인데 지금은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이거를 여기까지 벌써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시장에서 극단적인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오버해서 반영하고 있어요. 현재는 지금 고용이 좀 세부적으로 뜯어서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수치예요. 제가 앞전 영상에도 설명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코멘트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요게 문제입니다. 중동 전쟁인데 이게 계속 이어져 왔었지만 사실 오늘 여러 가지 기사나 뉴스를 보니까 진짜 전면전의 규모가 좀 커질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는 이제 WTI 유가가 좀 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튀고 있진 않아요. 오히려 유가가 잠잠한 거는 전쟁 리스크를 반영을 할 것이냐 경기 침체 리세션을 반영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리세션 쪽으로 지금 반영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반영이 된다면 유가가 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트럼프 리스크는 사실 한두 달 전부터 계속되고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죠. 대략적으로 하나로 따지면 5천조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하루에 2, 3조 원만 매도가 나와도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오는 그런 사이즈인데 엔화가 셌을 때 엔화를 빌려서 미국 자산에다가 투자를 했던 그런 수요들이 이제 다시 엔고가 되면서 미국의 자산들을 매도하고 엔화로 다시 빠꾸해서 돌아오는 그러한 자금들이 하나로 5천조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주식시장에다가 대략적으로 2조 달러, 그 다음에 채권 시장만 2.1조 달러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규모가 이제 매도가 슬금슬금 계속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면 미국장은 그만큼 더 많이 빠질 거고 미국장이 빠진다라는 거는 미러링 효과를 보고 있는 한국장까지 같이 빠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데미지를 계속 받는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폭락과 급락이 계속되면 그 끝자락에 항상 피날레로 폭죽을 터뜨려 주는 게 바로 신용잔고입니다. 그래서 신용잔고가 내일 아침에 이제 한번 크게 폭탄이 돼서 터질 위험이 있죠. 오늘 엄청나게 폭락을 했기 때문에 반대 매매에 메꾸지 못한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 이제 두들겨 맞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반대 매매를 맞는 분들께는 너무 안타깝지만 오히려 반대 매매가 쏟아지는 거는 단기 저점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매수하지 못했던 거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저런 내용들로 인해서 투매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상황, 그리고 미국장 개장 전에 장전 시간에서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일제히 다 급락을 보이고 있죠. 엔비디아 빠지는 폭 어마어마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7가지의 내용들이 겹겹이 지금 다 쏠리면서 어마어마한 폭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당장 현재로 놓고 봤을 때 경기 침체 리세션 아니잖아요. 금융위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뭐 경제 대공황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닌데 이거 못지않는 하락이 나오고 있거나 이거랑 비슷한 하락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라는 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시장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판단하고 있으면 여기에 상응하는 핵심 대응 전략들을 취해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든 뭐 종목을 교체하든 했을 때 그 다음 반등작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의 계좌는 남들의 계좌보다 더 빨리 회복하거나 수익권으로 빠르게 진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서 고민을 해보자고요. 제가 아까 영상 맨 처음에 여러분들께 질문 4가지를 드렸었죠. 시장이 지금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매수하시겠냐?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HD 현대중공업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 어마어마하죠. 한국조선해양도 보시면 외국인 기관 지금 이런 폭락장에도 계속 담아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죠. 자, 그리고 경기 침체니 리세션이니 온갖 위기와 공포를 조성하고 있지만 진짜로 침체가 온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겠지만 다른 경기 민감주들에 비해서는 데미지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중동 전쟁으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매수하시겠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중동 전쟁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본다면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WTI 유가도 상승을 보일 수도 있어요. 유가 급등도 우려가 되지만 두 번째로는 운임이 상승합니다. 해상 운임들이 상승을 보여요. 전쟁 지역을 피해서 돌아가야 되니까 운임이 당연히 더 비싸지겠죠? 그럼 운임이 비싸다라는 것은 해운사들이 그만큼 돈을 벌겠죠. 해운사가 돈을 벌면은 선박 쪽으로 투자를 또 하겠죠. 마침 지금 사이클이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이클이 누가 수혜를 받는다? 조선주들이 수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또 수혜를 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방산입니다. 방산.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거에 플러스 방산까지 같이 곁들이고 있는 기업이 있죠? 김 대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정말 많이 해드렸던 바로 HD 현대중공업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오늘 장중한 때 마이너스 16%대까지 크게 빠졌습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사실 뭐 1300억 수준밖에 안 되고 이렇게 빠져봐야 최근에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큰 하락도 아닙니다. 자, 충분히 여러분들 매수를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분할 매수를 안 하면 도대체 무슨 강따구로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하는 건지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이에요? 내가 매수한 자리가 딱 최저점이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게 단기 관점으로 보는 거 아니니까 제가 딱 지금 말씀드릴게요. 18만원 부근, 17만원 부근, 16만원 부근, 15만원 부근 4번에 나눠 사세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예를 들어 1억을 살 거다. 그러면 각각 2,500씩 4번 나눠 산다라는 생각으로 매수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혹시나 18만원 체결되고 17만원 체결됐는데 여기서 이제 돌려준다라고 가정을 해. 그러면 그 뒤에 또 타점을 잡으면 돼요. 근데 빠지면 빠지는 대로 또 겁나서 못 사. 오르면 오르는 대로 어떻게 또 비싸게 사요? 라고 해서 또 못 사.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세요. 기계적으로. 지금 조선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리스크가 너무 많잖아요, 시장에. IT 쪽 매도 나오면 어디로 넘어갈 거야? 2차 전지도 물론 기대는 되는데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지금 당장 좋은 건 아니잖아요. 조선은 지금 업황 자체가 호황이잖아요, 이미 2027년까지 수주가 꽉 찼는데.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은 선박도 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함정, 방산이잖아, 방산. 함정도 하고 있고 MRO도 하고 있고 유지 보수 관리 비용 들어가죠. 요건 세트예요. 그다음 플러스로 엔진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주도주의 흐름 아직 100일도 안 됐어요.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고. 제발 용기 내서 과감하게 한 번에 다 덥석도 사지 말고, 사라고 했다고 또 뭐 한 번에 덥석 사. 2차 전지 봐. 대주전자재료 김 대표가 사라 해서 마이너스 30% 됐어요. 손절가 다 드렸고 분할매수 다 드렸는데 그거대로 이행은 안 해. 그러니까는 제가 뭔가의 정보를 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똑바로 참고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한 종목 가지고 또 저라는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도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났는데. 물론 대주전자재료는 더 보유를 해도 되는 종목이에요. 단가 관리만 잘 해두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하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종목을 뭔가에 교체가 필요하다면 저는 일단 1차적으로 HD 현대중공업 우선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그동안에 가격이 좀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께 뭐 적극적으로 뛰어타라는 소리는 못 드려서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내일 아침에 조금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미국장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빠져서 시작한다면 18, 17, 16, 15 그냥 4번 나눠 사세요. 기계적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내년까지 보셔야 됩니다. 3분기 때 주가가 살짝 주춤하고 지루한 움직임 보일 수 있어요. 그동안에 수주를 너무 빨리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선별 수주를 받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수주를 채우는 것만 목표로 해서 그냥 들어오는 대로 뭐 어느 정도 앵간한 건 다 받았었는데 이제 남은 자리가 얼마 없으니까 돈 되는 것만 골라서 받겠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수주가 한참 잘 들어오다가 왜 안 들어오냐? 이렇게 느끼고서 주가가 또 많이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못 가도 이미 전체 수주량을 꽉꽉 채워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리드 타임을 거쳐서 내년 내후년 본격적으로 찍어내서 매출로 찍힐 때를 생각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이익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팁. 코스피는 지금 밸류적으로도 솔직히 쌉니다. 밸류적으로도 많이 싸진 건 사실이에요. 2350포인트 있죠? 2350포인트를 깨고 내려온다. 거기서부터는 조금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슬슬 취해도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들 그래도 이익에 대한 전체 눈높이가 높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코로나 터지기 그 직전 수준의 주가 위치가 온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의 PER이 8.3배거든요. 8.3배인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금융위기 아니면은 거의 9배 미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PER이. 근데 지금 8.3배고 2350을 깨면 8도 깨집니다. 진짜 싼 거예요. 이렇게 우르르 계속 다 무너지면 기술적으로 무너지다가 결국에 어떻게 기준을 잡고 돌아가느냐? 밸류에이션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는 밸류에 대한 기준, 조만간 PBR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눈높이를 아무리 낮춘다 그래도 사실 2019년 수준과 지금 현재 수준의 이익의 갭은 정말 큽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국도 기준금리 내리잖아요. 밸류상으로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싼 겁니다. 지금은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수급적으로. 하지만 이게 잠잠해지면 결국에 밸류가 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주가가 급격하게 반등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 기회를 좀 노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락장에 깡 따고 있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아마 승리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무리하라 소리는 아니고요. 변화만 줘도 깡 따고가 있는 거예요. 변화도 못 주고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영상이 6개월에서 8개월 뒤에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영상이라고.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김 대표의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어떤 내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010-6644-3303입니다. 종목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주도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 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한번 계좌를 살려보고 싶다. 정규반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기타 그 밖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내용을 또 적어서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한 분 한 분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장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금융위기급의 폭락이지만 실제로 금융위기가 아니고 경기 침체로 지금 당장 갈 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하락을 여러분들 역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온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 반드시 이 시장을 여러분들 활용하셔야 돼요. 이용해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